트럼프는 마침내 쿠바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는 CIA 국장 존 래트클리프를 하바나로 보내 공산 정권이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섬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2026년 5월 16일 미국의 뒷마당에서 미국의 전면적인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가 쿠바를 냉전 시대의 상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연료도 없고 경제력도 약하며 적대적인 동맹국에 의존하는 약화된 기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워싱턴과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옛 카스트로 가문이 다시 표적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1996년 민간 항공기 공격으로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라울 카스트로에게 제기될 수 있는 혐의는 이번 공세에 정치적 무게를 더하고 트럼프가 쿠바를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법, 에너지, 인도적 지원, 그리고 지역 안보.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저항을 내세우려 했지만 이제는 CIA 국장을 하바나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며 워싱턴이 독재 정권의 가장 공격적인 정부 아래에서 쿠바 공산주의의 실패를 드러내는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실시간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래클리프는 하바나에서 쿠바 내무부 관계자들과 정권의 정보기관과 가까운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임무는 트럼프를 대신해 수행된 것으로 쿠바가 연료 부족, 정전, 거리 시위의 압박, 그리고 외부 지원 상실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임무는 미국의 적들이 서반구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피난처로서 쿠바가 계속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래트클리프는 정보작전, 경제적 안정, 그리고 안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협력의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은 쿠바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출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보여줬습니다. 쿠바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쿠바는 위기를 완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미국의 적들의 전진기지 역할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겔 카넬 정권은 이번 협상에 약화된 상태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섬은 과거처럼 워싱턴의 적대에 맞설 경제적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연료 부족, 정전, 그리고 내부 시스템의 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 섬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 하지만 CIA 국장이 하바나에 직접 있는 것만 봐도 트럼프가 아무런 보장 없이 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료 위기는 워싱턴이 파고들 수 있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쿠바는 휘발유와 디젤 가격을 대폭 인상했지만 하바나의 많은 주유소들은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단순히 가격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권이 국민들에게 에너지, 교통,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Do ponto mais sensível. 쿠바 정부는 항상 이념적 저항을 내세우려 했지만 이제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연료도 없고 강력한 외부 지원도 없으며 국민들도 지쳐 있어서 하바나는 더 이상 통제하는 척할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석유 수송에 대한 압박과 워싱턴의 외교 공세는 쿠바 정권을 수세적인 입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사법부에서 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rothers to the Rescue 단체의 비행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라울 카스트로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입니다. 1996년 5월 24일 공화국과의 접촉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사건에서 쿠바 전투기들은 쿠바 망명자들이 조종하던 민간 항공기 2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에 거의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그 비행기들이 국제 해역 상공에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당시 정부는 영공 침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공세는 라울 카스트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국방장관이었고 여전히 옛 혁명 권력의 살아있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위기의 무게를 바꿉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쿠바의 민주주의 부족이나 에너지 문제 혹은 중국과 러시아의 기울어진 노선 때문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카스트로 가족을 형사적 책임의 중심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정권의 핵심을 겨냥해 강력합니다. 9세대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울 카스트로는 94세로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쿠바를 지배해온 체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그 이름을 사법적 표적으로 삼겠다고 위협할 때 그 경고는 아바나를 지탱하는 군인들, 정보기관, 그리고 관료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이 계획은 미국 내에서도 분명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쿠바 망명자들, 그리고 반공주의 세력이 그 기반입니다. 이 움직임에는 오랫동안 미뤄둘 수 없었던 대응이 담겨 있습니다. 수년 동안 격추된 비행기 사건은 열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이 사건을 이용해 쿠바 독재 정권을 민속 전시물처럼 다루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격으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적 책임 요구는 바로 정권이 연료도 없고 안정성도 없는 시점에 등장합니다. 예전과 같은 국제적 방어막도 없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역시 이 변화의 중심인물로 등장합니다. 국무장관이자 쿠바계 미국인 사회 출신인 루비오는 쿠바의 경제가 진정으로 변하려면 정부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장은 전략을 요약합니다. 돈을 보내고 제재를 완화해도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같은 공산주의 구조를 유지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인도적 지원이 독재 정권의 정치적 산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실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바나에서의 움직임은 트럼프가 여전히 지역적 포위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논리는 쿠바가 미국의 적들에게 후방 지원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파트너에 대한 쿠바의 의존도를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쿠바 정권이 깊은 고립을 선택하거나 미국의 조건에 따라 개방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원조, 사법, 정보, 그리고 협상을 통한 통제입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자국 해안 근처에서 다시 한번 판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쿠바는 말로 저항하려고 합니다. 외무장관 브루노 로드리게스는 미국의 압박을 비난하며 워싱턴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쿠바의 반응은 더는 여유 있는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법무부가 2026년 5월 20일 마이애미에서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행된다면 아바나는 내부 위기, 경제적 압박, 인도적 요구, CIA의 방문, 그리고 카스트로 가문의 상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쿠바를 장악했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하바나 내부에서 배응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